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오는 병이 많죠. 그래서 혈액순환 도와주는 약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방암은 대한민국 여성암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암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유방암은 유전 질환인데요. 보통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으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BRCA1, BRCA2라는 유전자 때문에 유방암이 생기는데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안젤리나 졸리가 어머님이 유방암으로 사망하셨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BRCA1 유전자가 나와서 예방적 유방 절제 수술을 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예방적으로 절제하는 수술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암이 생기는 것이 유전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개 유전학에서 발암 가능성을 얘기할 때 보통 환경이 70%, 유전은 30%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나쁘면 이런 암을 유발하는 발암 유전자가 켜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반대로 환경이 좋아지면 암을 유발하는 발암 유전자는 꺼지고 암을 억제하는 억제 유전자가 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유방암은 되게 여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비만을 개선해야 되고 고지방식을 하거나 트랜스지방, 설탕 많은 음식, 술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또 요즘은 환경적으로 또 여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는 환경에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초경이 빨라지고 있죠. 초경이 빨라진다는 것은 더 어린 나이부터 여성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을 뜻하고요. 또 폐경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기간 동안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죠. 보통 출산을 하게 되면은 임신 기간, 또 육아 기간, 모유를 수유하는 기간 동안 적어도 1년에서 2년 이상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는데, 출산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 분비가 유지가 되고, 그래서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거죠. 유방암을 예방하는 음식 중에 콩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콩 먹지 말라고 했죠. 콩이 오히려 에스트로겐을 조장하기 때문에 유방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연구 결과들이 이제 이 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죠.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오히려 유방암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또 한약재 중에는 갈근도 이소플라본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콩, 갈근 많이 드시면 좋고요. 되게 이제 여성 호르몬은 지용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을 개선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죠. 강황도 좋고, 은근키라고 한약명으로는 대게라고 하는데 은근키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게 밀크시슬이죠. 간 기능을 개선해 주면 유방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오는 병이 많죠. 손발이 냉하신 분들도 많고 아랫배가 차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도와주는 약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여성에게 좋은 음식 첫 번째로 쑥을 권합니다. 쑥에 들어있는 유파틸린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또 위장도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쑥은 보통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쑥은 약쑥이라고 합니다. 황해쑥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강화도나 백령도에서 나오는 상품을 최상품으로 치는데 해풍을 맞으면 유효 성분이 더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또 약쑥 말고 인진쑥과 개똥쑥도 있죠. 근데 인진쑥이나 개똥쑥은 성질이 좀 차요. 그래서 주로 염증 치료하는 데 사용되죠. 간염이 있거나 피로할 때, 몸에 피부에 염증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는 인진쑥이나 개똥쑥 말고 약쑥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화도 가면은 쑥 판매하는 곳이 굉장히 많죠. 사주아리 쑥이라고도 하고 사자발쑥이라고도 하는데 효능은 비슷합니다. 또 쑥이 최근에는 폐 섬유화와 급성 췌장염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에게 좋은 음식은 계피입니다. 계피가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이거든요. 여자분들 이제 자궁에 이상이 있어서 생리불순이 있거나 자궁건종, 자궁내막염 같은 게 있을 때 한약으로 계지복령환이라는 처방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처방의 주성분이 계피입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염증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계피가
효능이 있는 거죠. 남자분들한테도 계피는 효능이 있거든요. 뭐 정력이 떨어진다든지 피곤하다든지 몸이 냉해질 때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당귀는 사실 여성을 위한 산삼이라고까지 불립니다. 주성분이 데크시놀 성분인데요. 이것들이 혈액순환을 도와주죠. 또 자궁을 수축시키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출산하기 전에 산모들이 한의원에 많이 찾아오셨죠. 불수산이라고 당귀, 청궁 두 가지만 넣은 처방이 있거든요. 이게 자궁 수축을 도와주기 때문에 순산을 도와줍니다. 근데 요즘은 전부 병원에서 출산하시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산모들에게는 굉장히 손해가 나는 일이죠. 또 당귀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의 축적을 막아주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영양제로 복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저희가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뭐 드시고 계세요? 물어보면 10가지는 보통 다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영양제를 한꺼번에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좀 나눠서 3분의 1은 오늘 먹고 3분의 2는 내일 먹고 3분의 나머지는 모레 먹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많이 권합니다. 또 사실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천연식품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거든요. 제가 최근에 불면증 관련해서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잠을 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잖아요. 이 멜라토닌이 식품에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커피에 제일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멜라토닌이.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자는데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 함량은 제일 높아요. 이런 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한 가지 성분이 있으면 반대되는 성분도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부작용이 급격하게 나는 것을 막아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양제라든지 뭐 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가지 성분만 추출해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효과도 잘 나지만 부작용도 급격하게 날 수가 있죠. 특히 영양성분들은 자연에 있는 성분 그대로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한 비슷한 성분이기 때문에 효능이 있는 만큼 부작용도 더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양분을 섭취할 때는 자연 그대로 천연식품으로 섭취하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과 중금속은 과복용을 금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이런 것들 또 중금속, 철, 아연, 구리, 망간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이득보다는 탈이 더 많이 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홈쇼핑 광고를 보면은 요즘 전부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우리 제품은 고함량이다. 우리 제품은 더 빨리 흡수된다. 이렇게 광고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좋을 것이 없거든요. 사실 너무 많은 양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처리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더 빨리 들어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식이섬유 많이 먹으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항상 얘기하잖아요. 당분을 흡착해서 당이 빨리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지질을 흡착해서 지용성 성분이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잖아요. 느리게 들어오는 것이 사실 더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함량, 빠른 흡수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연 그대로 자연 음식에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골고루만 드십시오.